자, 요번은 속력에 관한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이 그림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속시거라고 외우면 돼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지. 요 짝대기는 분해야. 그리고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은 옆에 있으니까 곱하기로 생각하면 돼. 이해가? 자, 요 식을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에 6km로 간대. 그러면 시속이니까 속력의 준말이야 이게. 1시간에 6km. 정확하게 쓰면 6km를 1시간에 간다 해서 영어로 hour 하면 시간이지. 시간. 그래서 1시간에 6km. 이게 위에가 거리고 밑에는 시간이니까 시간분의 거리하면 이게 속력이 답이야. 그래서 속력의 단위다. 6이라는 건 속력이야. 자, 달렸을 때는 6이야. 그런데 걸을 때는 4km가 된대. 1시간에. 그런데 달렸을 때는 걷는 것보다 5분 일찍 도착한대. 당연하지.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도착하겠지. 그렇다면 구하라는 게 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자,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거리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야. 시간이 나와 있고 여기 시간이 나와 있어. 근데 얘는 갑자기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5분을 시간으로 통일해야 돼.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지. 60분 중에 5분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5하고 60을 약분을 해봐. 12분의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으로는 12분의 1시간이 됩니다. 5분이라는 것은 1시간이 60분인데 60 중에 5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약분하면 12분의 1시간이야.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해보자.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학교야. 집에서 학교까지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Xkm라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러면 달렸을 때는, 달리기를 할 때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지. 그럼 달렸을 때 6이지. 속력이요? 그러면 6분의 거리. 맞지? 그리고 걸어갈 때는 속력이 4니까 4분의 거리. 거리는 똑같이 뭐 X고 걸을 때 속력은 4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 이거는 뭐가 되니? 걸었을 때 시간이지. 요거는 달렸을 때 시간이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 달렸을 때 시간하고 걸었을 때 시간 중에 누가 숫자가 크겠냐?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 당연히 속도가 느린 게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로는 4분의 x가 더 큰 숫자야.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걸린 데서 적게 걸린 것을 빼기를 하면 걸었을 때와 달렸을 때의 이게 시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시간 차이가 5분이야, 5분. 근데 5분은
전부 다 시간 기준으로 썼으니까 시간으로 아까 바꿨던 게 12분의 1이었지. 그래서 12분의 1로 놓을 수가 있지. 걸었을 때 시간, 달렸을 때 시간, 요 차이가 12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산수 문제로 바뀌네. 이거 x 구하라는 문제. 그치? 그러면 12가 4와 6의 최소 공배수니까 얘를 12로 만들어줘.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했고 위에도 3을 곱해야지. 그러면 12분의 3x가 되고 빼기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12분의 2x가 돼. 그게 12분의 1이야. 따라서 12분의 3x에서 2x 빼면 12분의 1x가 되고 그게 12분의 1이야. 그럼 x가 얼마니? 12, 12 같지? 그럼 x가 1과 같아야지. 그래서 x 이퀄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km가 정답이다. 오케이? 자, 요번에 소금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소금물이 100g이 있어. 여기에다가 소금을 10g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소금의 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 네가 집어넣은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이 되어서 10이 나오니까 전체 100 중에 10만큼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다. 이거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100이라는 거는 처음에 물이었지. 물만 있었어. 그리고 얘는 소금이야. 소금. 뿌려준 소금의 양이야. 근데 여기 전체는 뭐야? 섞이면 소금물은 소금에다 물 더한 거니까 110이지. 그 중에 뿌려준 소금이 10만큼 있잖아. 그 다음에 100. 요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요게 이제 소금의 농도야. 소금의 농도. 얘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소금 더하기 물 분의 뿌려준 소금 곱하기 100이 소금의 농도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소금의 양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10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가고 요 소금의 농도 있지. 요 밑에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분모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 소금물이 되겠죠. 소금물의 양.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줘.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이게 헷갈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좀 봐봐. 소금의 농도가 한번 외워봐. 뭐분의 뭐라 그랬지? 소금에다가 물 더한 소금물의 양 중에 뿌려준 소금 곱하기 100이었지. 그러면 소금을 A라 그러고 소금물을 B라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은 B분의 A 곱하기 100이 소금의 농도가 되겠지. 오케이? 이걸 C라고 씁시다. C. C. C라고 쓸게.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양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전부 다 B를 곱해봐. 양변에 B를 곱해. B를 곱해. 등호가 있을 때 같은 녀석 곱해도 쌤쌤이 유지가 되지.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고 C 곱하기 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양변에 100으로 나눠줘. 100으로 나눠줘. 그럼 얘 없어지지. A만 남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100분의 C 곱하기 B인데 C가 뭐야? 소금의 농도야. 소금의 농도. B는 뭐야? 소금물. 이해가? 그래서 소금의 농도에다가 소금물 곱하면 거기다가 100을 나눠줬을 때 구하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 이 얘기지. 이게 이해를 하시려면 숫자 계산에 좀 강해야 됩니다. 숫자 계산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소금의 농도가 10이라고 해볼게. 소금의 농도가 10. 소금물이 100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다가 소금의 양을 10이라고 놓고 100을 곱했어. 그거 뭐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고 10하고 10 같지? 그치? 근데 요 동그라미 친 10만 남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만 남기려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넘어갔을 때 요 밑에 100으로 이렇게 깔리고 얘를 지워. 그리고 얘는 분모에 있던 거지. 그러면 여기 그냥 100을 이렇게 곱하고 얘를 지우면 요것만 남는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밑에 있던 거는 옆으로 곱하고 옆에 있던 건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 어? 그럼 어차피 이거 약분되고 10하고 10은 같게 되잖아. 어? 그러니까 요런 계산 능력이 좀 빨라야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딱 하나만 기억해. 딱 하나만. 소금의 농도는 다시 한번 뭐분의 뭐? 소금에다가 물 더한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그릇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소금이 차 있다고 쳐봐. 어? 소금이 이렇게 차 있다고 쳐봐. 그런데 밑에서 불을 뗐어. 그러면 여기 소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증발해서 없어지겠지. 물만 증발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되니? 이만큼 차있던 물이 요만큼 쪼들어져 있고 요 속에 녹아있던 소금은 그대로 있겠지. 그대로. 응?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켜서 덜어내더라도 뭐는 항상 일정하다? 소금의 양은 무조건 일정하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 문제 거의 다 풀어내요. 물을 이쪽에 집어넣더라도 깔려있는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쌤을 이렇게 쓸 때 왼쪽하고 오른쪽은 소금의 양을 갖다가 써놓고 같다라고 놓는다. 이게 핵심이야. 소금물 문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우리 문제를. 자, 문제를 보면 소금의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야. 자, 12%의 소금물 100g이 있는데 물을 더 집어넣었대. 방금 얘기했지. 물을 넣어도 소금의 양은 그대로라 그랬지. 어? 그러면 12% 소금물 100g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자. 어? 그러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자, 여기 쓴 거 좀 봐봐. 여기 봐봐. 소금이 A라 그랬지. 그러면 이 소금의 양 A는 뭐야? 100분의 C가 뭐야? 소금의 농도였지. 소금의 농도에다가 소금물 B를 곱한 거에다가 100을 나누면 소금의 양 된다 그랬지. 요거 이용해서 그대로 나 식을 쓴다. 요거 이용해서 그대로 식을 쓸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그대로 쓰면 100분의 뭐 곱하기 뭐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지. 그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농도, 소금물. 그러면 농도가 얼마야? 12%니까 12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야? 100이니까 100. 자, 요게 소금의 양이야. 현재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어? 오케이? 그런데 이 소금의 양이 같대. 뭐와 같느냐? 물을 더 집어넣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든
그 속에 깔려있는 소금의 양은 같다 그랬지. 소금의 양은 무조건 같아. 어?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더 집어넣었냐, Xg 더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자, 더 집어넣었을 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 그랬지. 그러면 소금의 농도는 얼마가 돼요? 10%가 되었지. 물을 더 집어넣으면 닝닝해지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러면 기존에 소금물이 100이 있었고 거기다가 물을 얼마만큼 더 넣었어? X만큼 더 넣었으니까 X를 더해주면 되겠지. 늘어난 소금물의 양이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얘가 그러면 밑에 100은 똑같으니까 이 위에 거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면 1200이 나오지. 1200. 자, 10 곱하기 100 하면 1000이 나오지. 10 곱하기 x 하면 10x가 나오지. 그러면 1000에다가 200을 더해야 1200이 되니까 얘가 200이 되려면 x는 얼마야? 20이 나오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20g이 정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래서 이 소금물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 진짜로. 자, 요번에 원가하고 정가에 관한 문제다. 자, 원가라는 거는 슈퍼 아저씨가 원래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를 1000원에 사왔어. 근데 이 아저씨가 1000원에 사왔더라도 1000원에 팔면 안 되지. 왜? 장사를 하려면 전기값도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한테 월세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장소를 빌린 대가로. 그러면 돈을 더 붙여서 팔아야 돼. 이해가 가냐? 그래서 500원을 더 붙였다 그러면 1500원에 파는 게 학생한테 1500원에 파는 게 이게 정가야. 그리고 아저씨가 사온 게 원가야. 1000원에 해당하는 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 슈퍼에서 과자를 정가에 20% 할인했대. 할인하면 싸게 판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정가를 구하라는 문제야. 정가에 20% 할인해서 판매했는데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이 돈으로 3,600원에 해당하더래. 그러면 정가는 얼마냐 그랬어. 자, 모르면 X라고 놓으라 그랬지. 모르면 X라고 놓으면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정가가 X1에 팔았어. 근데 애들이 과자를 안 사 먹으니까 싸게 해서 많이 팔라고 내린 거야. 그걸 할인했다라 그랬지. 그러면 정가의라고 했는데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책에도 나오지. 뭐뭐의 하면 곱하기 하는 거다. 정가의 했으니까 X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하라? 20%. 20%는 전체 100 중에 2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알지? 그래서 할인했으니까 원래 가격에서 빼야지. 요 할인된 가격을. 그렇게 했더니 돈으로 3,600원이 되었다 해갖고 이렇게 식을 세운 거야. 그러면 X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바깥으로 튕겨버리고 얘는 바깥에 나갔으니까 여기 1이 숨어 있지. 1 곱하기 X는 X니까 그래서 1이라고 쓰고 빼기 100 켰고 100분의 20 그대로 써줬어. 그랬더니 3,600. 오케이? 그러면 100분의 100이 1이니까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 빼면 100분의 80이 나와. 그 다음에 3,600이야.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 하면서 뒤집어진다라고 수업 중에 가르쳐줬다. 이런 것 좀 기억해줘. 그리고 얘를 지워버리면 요거 계산한 게 답이야. 자, 그럼 동그라미 하나 없애고 8분의 360 한 다음에 다시 10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 산수 계산은 본인이 하세요. 8분의
360 곱하기 100. 요 산수 계산 할 수 있지? 이거 산수 계산이 안 되면 이거 안 듣는 게 좋아. 맨날 산수 때문에 다 틀리잖아. 이거 산수 계산 해봐, 진짜로. 초등학교 한 5학년 애들도 할걸, 이거? 나누기 문제? 요거 4,500원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에 대한 문제, 1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을 다 완성하는데 선영이라는 애가 혼자서 일을 할 때 6일이 걸렸대. 그리고 경호가 혼자서 일을 하면 9일이나 걸렸대. 선영이가 빨리 일을 끝마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나 봐. 근데 선영이가 혼자 4일 동안 일을 했어. 원래 6일을 해야 일을 완성하는데 4일밖에 안 했으면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경호가 이어서 해서 끝냈다면 경호가 일한 날수는 며칠이 걸렸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일이 얼마만큼 많은 일의 양인지 모르잖아, 지금 문제지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요거 기억하세요. 요 일에 관한 문제는 항상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시작하면 계산이 되게 빨라져. 전체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자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선영이는 1만큼 전체가 1의 양인데 6일에 걸렸으니까 하루에는 며칠 걸렸단 거야? 6분의 1 걸렸지. 왜? 6분의 1을 6일이니까 6번 더 해봐. 6번 더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6분의 6 돼서 1이 나오잖아. 전체 1회야. 그러니까 하루에는 6분의 1만큼 일한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 6분의 1을 며칠밖에 안 한 거야? 4일 한 거야, 4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일한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4 하면 6분의 4만큼 일한 거지. 그리고 더하기 그 나머지 일을 경호가 했대, 경호가. 그러면 경호는 원래 9일이 걸렸으니까 하루에 일한 양은 전체 일 중에 1 나누기 9가 되겠지. 근데 경호가 며칠 일했는지 몰라. 그래서 x만큼 곱하기를 해.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해갖고 그게 9분의 1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x라고 곱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체 1의 양인 1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1. 오케이? 그러면 요때 이제 요 x 계산하면 돼.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x는 얼마야? 9분의 1x가 되고 6분의 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6분의 4가 되고 얘는 지워. 6분의 6, 6분의 4 빼면 6분의 2야. 오케이? 그리고 얘 지우고 9분의 1이 1분의 9로 뒤집어서 곱하는 거 기억나지? 그러면 3, 2, 6, 3, 3은 9. 2하고 2는 약분되고 1분의 3은 3이니까 3이 정답이야, 이거. 3일이 걸린 거야. 이해가냐? 만약에 이 문제를 전체 일의 양을 10이라고 놓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6일 걸렸대. 그러면 하루에 걸린 양은 10 나누기 6이 되겠지? 이해가 가냐? 그리고 경우가 9일이 걸렸으면 하루에 일의 양은 10 나누기 9가 또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게 나와. 근데 보통 이 10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크니까 1이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지.